반갑습니다. 국제외교종합대학원대학교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파 기반 코칭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입니다. 음, 이 과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뇌파 기반 코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MBTI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MMPI라든지 다양한 성격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격 검사에 가진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설문식으로 한다든지 주관적인 문장 해석의 차이로서 설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설문 결과 달라짐에 따라서 신뢰성이 부족에 대한 부분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칭보다는 최근에는 코칭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코칭은 특히 뇌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뇌파 기반 코칭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칭과 티칭의 차이를 보시면 티칭은 모르는 지식을 이나 기술을 그냥 알게 해주는 방법이지만 코칭은 코치 받는 사람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칭은 스스로 방향을 잡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뇌파를 측정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뇌파 기반 코칭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뇌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마음, 감정, 행동은 뇌의 작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특히 뇌의 뉴런, 신경세포가 서로 대화하는 시냅스 회로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나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하는데요. 즉 몸과 마음과 뇌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인 최하된 인재라 그럽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뇌의 작용의 결과로서 마음과 감정과 행동이 이제 도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주면서 그것이 전기적 신호인 뇌파로 읽혀지고 그것이 다시 화학적 신호인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의 변화되는 신경전달 물질로 변하고 그것이 감정과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습관,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인생관이나 인성을 코칭하고 바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뇌파를 변화시켜서 코칭과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 중심의 코칭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바탕이 뇌파 기반 코칭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학자들이 행복의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니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게 50% 부모님께 그리고 삶의 조건, 부나 건강이나 명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10%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내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40%랍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특성이나 사실은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행동과 내적 환경을 많이 강조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은 습관이고 행복은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감정도 사실은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발적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문 중에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유전적인 부분보다 환경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자폐라든지 치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유전적인 특성이 강한데 이 유전적인 특성 강하더라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매로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해서 처방하는 것이 과학적인 맞춤형 코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뇌파 기반 코칭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과잉 행동이나 우울증이나 자폐증이나 학교 폭력이나 게임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 따라서 뇌파 유형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코칭이나 심리치료 쪽으로 간다면 훨씬 효과적인 맞춤형 코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뇌는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기질적인 특성이 이제 강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변연계 측면에서 보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특성이 강하지만 이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두엽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행동으로 발현되는데 그래서 기질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행동을 낳을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두뇌 특성이나 기질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형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게 뇌파 기반 코칭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맞춤형 두뇌 훈련과 코칭이 필요한데 이거는 학자들은 브레인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떤 기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두뇌가 발달한 단계를 보시다시피 우뇌가 먼저 발달하고 그다음에 태어나서 두 살쯤 되면은 자뇌가 발달하고 4살 때 우뇌, 6살 때 자뇌, 9살 때 우뇌, 12살에 이제 자뇌 이런 식의 패턴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자뇌가 발달할 시기에 우뇌 교육식을 교육을 하고 우뇌가 발달할 시기에 자뇌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역으로 두뇌가 제대로 발달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뇌 특성을 고려한 코칭을 했을 경우에 코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자뇌가 발달이 늦었을 때와 우뇌가 발달이 늦었을 때 이런 문제 행동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뇌가 좀 발달이 늦었을 경우에는 언어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사물 인지도 어렵고 학습을 깊이 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어렵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또한 우뇌의 발달이 늦었을 경우에는 좀 산만한 아이들이 많고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사회성이 부족하는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합니다. 특히 전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죠. 그래서 이런 두뇌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코칭을 했을 경우에 우리 뇌파 기반 코칭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파 기반 코칭은 사실은 양쪽 뇌를 다 개발하는 게 목적이죠. 자뇌의 언어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특성과 우뇌의 시각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성적 특성을 다 발달시키는 홀 브레인, 전뇌를 개발하는 장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우뇌가 발달했는데 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우뇌의 확산적 사고력과 자뇌의 수렴적 사고력을 동시에 발달했을 경우에 전뇌 개발을 할 수 있고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래서 숲을 보는 우뇌와 나무를 보는 자뇌가 동시에 개발되는 어떤 강점을 살려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원리는 뇌가소성입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도 하고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뇌파 기반 코칭의 원리를 통해서 뇌를 말랑말랑한 어떤 찰흙 플라스틱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찰흙을 둥글게 만들었다가 길게 만들었다가 네모나게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듯이 뇌도 어떻게 자극을 주고 환경을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경가소성, 뇌가소성 원리에 따라서 코칭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가 변화하는 방식을 보면 뉴런과 뉴런이 신경회로가 연결돼서 신경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걸 신경생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연결되는 회로가 만들어진 시냅스 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시냅스 회로가 두꺼워지는 수초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연결 강화되면서 나중에 반복하지 않은 것은 다시 끊어집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신경 연결을 강화하거나 또는 약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변화시키는 코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뇌파 코칭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뇌파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뇌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산업과 연계되는 것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건데요. 현대모비스에서 고속도로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뇌파 측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지금 현재 졸고 있는지 어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고음이 들리고 그거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뇌파 검사를 통해서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 옷 증거물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피의자의 뇌파 움직임을 파악해서 범인 가능성을 탐지하는 이런 산업들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칭 산업이나 심리치료 산업까지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습 코칭에도 뇌파 기반 코칭으로 이제 접목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이런 연구들이 결과물이 나오고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뇌 심리 코칭인데요. 두뇌 유형에 맞는 어떤 뇌과학 기반 코칭의 상담 사례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 행동이죠. 아동 학대라든지 컴퓨터 게임인데 중독이라든지 다양한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에 기반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와 코칭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으로서 브레인 트레이닝도 실제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뇌가소성, 신경가소성을 변화시키는 브레인 트레이닝 방법의 사례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신경과학 기반 상담. 이제 이걸 외국에서는 유로 카운셀링이라 그럽니다. 이 유로 카운셀링의 이제 기반은 중독이라든지 자해, 자살, 약물, 그다음에 진로, 인성, 학습,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뇌 기반 또는 뇌파 기반 코칭 상담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로 피드백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담자의 고통이나 기능을 장애를 생리학적, 신경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뇌파를 스스로 조절해서 최적의 두뇌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을 유로 피드백으로 활용해서 유로 카운셀링을 외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또는 우울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우뇌와 자뇌의 알파파 상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뇌가 자뇌보다 알파파 상태가 많았을 경우에 또는 우뇌보다 자뇌의 베타파가 상대적으로 많았을 경우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밝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우울증 성향이 사라지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뇌파 기반 코칭은 어떤 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을까? 저는 대상과 범위를 좀 한번 정해봤는데요. 뇌를 가지고 있는 이제 곳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생, 청장년층, 노인까지 최근에는 치매 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는 기업체, 관공서, 군대, 콜센터 등 다양한 어떤 관공서나 기업체에 관련된 곳에서도 이런 뇌파 기반 코칭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위를 보시면 여기 보면 학습 코칭, 진로 코칭, 요즘은 커뮤니케이션 코칭, 의사소통 코칭이라고 하고 라이프 코칭, 삶 자체를 코칭하는 것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 조직 코칭 또는 비즈니스 코칭, 커리어 또 어떤 경력 개발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책에는 마음챙김 코칭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해서 코칭 쪽으로 가서 뇌파 기반 코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파 기반 코칭에서 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질문입니다. 코칭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나 또 상대방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건데요. 이 질문은 나부터 시작해서 너 그리고 좀 더 확장해야 돼. 어떤 성장까지 보는 질문의 범위를 폭을 넓혀야 되는 건데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나 스스로 코칭을 통해서 인생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가진 강점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의 양점이 강점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의 일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최근에 어디에 몰입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성장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당연히 변화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뇌파 기반 코칭은 뇌파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두뇌 코칭을 위한
네 가지 뇌가 통합되었을 때 발달시킬 수 있는데요. 신체내, 정서내, 인지내, 동기내가 통합된 코칭의 방법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내는 놀이와 게임이나 내추저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두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서내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표현하고 이런 능력들을 발달시켜야 되겠죠. 동기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대, 목표, 꿈, 비전을 가졌을 때 동기내가 활성화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인지내입니다. 정보를 처리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인지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네 가지 뇌가 통합되었을 때 두뇌 코칭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지뇌만 또는 정서뇌만 어떤 특정 뇌만 발달시켰을 경우에는 뇌파 기반 코칭의 효과가 최소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모형을 하나 만들면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 이런 형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코칭적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 두뇌 상태가 어떤지, 몸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서를 조절하면서 집중력을 높이고 자기 신체 안에서 효능감을 높여서 동기뇌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단계를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중기 단계에서는 실제 코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최종 종결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코칭의 결과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뇌파 기반 코칭의 어떤 마지막 단계는 뇌의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면서 실천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습관화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검사는 스마트 브레인 검사라는 기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골드본 박사하고 국제뇌교협회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뇌파 검사의 장점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하는 자발 뇌파와 그다음에 공간지각력과 기억력 검사를 통하는 유발 뇌파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일어나는 평상시의 모습과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뇌파가 출현하는 결과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과학적으로 두뇌 코칭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뇌파의 결과인데요. 현재의 수준에서 현재 두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브레인 테스트 점수가 나오면서 눈 감았을 때, 눈 떴을 때,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자뇌, 우뇌 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집중력이 어떤지, 스트레스를 얼마 받고 있는지, 어떻게 코칭을 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코칭의 방법론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칭의 방법 중에 하나가 뇌파 기반 코칭은 뉴로 피드백 훈련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는 것은 이제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골프 공을 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해서 뇌파를 조정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뇌가 막 경직되고 유연하지 못한 아이들은 두뇌를 이완시키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도 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뇌 우뇌 균형이 맞지 않은 자뇌형 우뇌형, 아까 자뇌 우뇌 골고루 발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한쪽 유형이 발달하지 않도록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뉴로 피드백 훈련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파 기반 코칭의 효과를 보면 뉴로 피드백 훈련도 중요하지만 브레인 트레이닝 훈련과 병행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왼쪽에 있는 뇌세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뇌세포가 아니라 오른쪽 같이 부지런한 뇌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뉴로 피드백과 브레인 트레이닝을 동시에 병행했을 경우에 하나 뉴로 피드백 또는 브레인 트레이닝 했을 경우보다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실제로 많고요. 나중에는 스스로 하게 됐을 경우 뉴로 피드백을 줄이고 브레인 트레이닝을 더 강화하는 게 생활 속에서 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끝으로 뇌파 기반 코칭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까? 이제는 뇌파 기반 코칭도 단순하게 유로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신체 활동이라든지 협의의 개념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한다든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믿고 자기를 쓸 수 있는 신념,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실천적인 부분. 그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코칭을 결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지지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코칭의 결과는 사실은 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영양, 브레인푸드 쪽의 부분도 많이 활용하고 수면이나 부분도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뇌파 기반 코칭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만 스스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 또는 가족,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뇌파 기반 코칭이 되었을 경우에 코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의 결과는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셀프 코칭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남이 도와줘서 코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코칭을 할 수 있는 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이 되어서 셀프 코칭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한 삶과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셀프 코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뇌파 기반 코칭의 현황과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